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와. 잘 지내셨죠?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 요짱 호짱입니다. 자, 오늘은 화평맘께서 네.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최근에 조이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목은 이런 결혼 어때? 이런 결혼 어때? 네. 어디서 많이 들은 제목이다. 근데 많이 들은 제목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요 이제 작가분이 두 분이세요. 부부가 같이 공저를 했고요. 전신근, 재행신 요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지으셨는데 이 책 제목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그분이 툭 책 제목으로 이런 결혼 어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책 제목으로 낙점이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진 않지만 되게 익숙한 제목이기는 하죠. 네, 이런 스타일의 네. 부부가 공저해서 뭐 보금과 상황에 올리고 아유 많죠, 맞아요. 신혼일기, 결혼일기 막 아유 그런 많아요. 네, 그런 건가요? 네, 거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요 작가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는데요. 이제 요 재행신 작가님이 동서문학상인가? 거기에서 네 맞아요. 동서문학상 수필 공모전에 응모했다가 덜컥 입선을 해서 실제로 작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이제 포스팅을 이제 보는데 요 분의 이제 포스팅에 최근에 이제 이 책에 대한 후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는 사역자래요. 근데 그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한국에 오래 와서 살다가 아마 중국 분인 것 같았는데 여자분이 중국 분이고 남자분이 한국 분인데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외국인 유학생 사역자가 이제 결혼하는 요 국제 커플에게 어떤 책을 선물해 줄까 하다가 두 권을 선물했는데 하나가 이 책이고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고전과 나름 요건 이제 트렌디한 최근에 나온 이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지를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표지가 진짜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저 편집자님께 이 최근에 조이북스에서 나온 그런 디자인이 아닌데 이거 되게 애를 많이 썼나 보다. 이제 그랬더니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요 재행신 작가님이 이제 세운북스인가 거기에서 낸 책 중에 지하실에서 온 편지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분이 주로 이제 자기 가정 이야기를 이제 소소하게 쓰시는 이제 이런 작가인데 이제 그 책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뻤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본 거긴 한데 이제 그 책에 디자인 저작권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재행신 작가님 책의 표지로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표지 디자인에 다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이제 이런 포스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표지 디자인을 파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표지 디자인을 사면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경험이 있어서 저희 이제 조이북스 이번에 그 편집자님이 어쨌거나 가장 독특하고 새롭고 저작권의 문제가 없으며 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제 이런 표지를 해야겠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서 이것도 뭐 이제 뒷이야기지만 열심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런 풍의 그림을 그리는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특별히 그려달라고.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그렇게 특별한 것과는 상관없이 되게 불편한 편의점 네. 그 디자인 같았어요. 요즘 뭐 저도 핫한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되게 고유하고 독특하고 예쁜 건 맞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디자인 불편한 편의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냥 뭐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조금 뭐 작가님들께는 죄송하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뭐 모르는 바 아닌데 그래도 왠지 내 얘기 같고 그냥 저 사람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책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그냥 이런 분들이 어디선가 그냥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사는데 그냥 세상에 왜 저희가 지난주
에는 파시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파시즘 막 이런 무겁고 막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절대가 사라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지끈지끈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좀 뭐랄까 그냥 소망이 되는 서로를 붙드는 거지 뭐. 서로를 네, 붙드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침몰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옆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지. 붙어 있으면 좀 덜 두렵고 그래. 덜 무섭고 서로 붙들고 사랑하고 있는 거. 잠깐은 버틸 만한 힘을 얻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올해가 결혼 25주년이시래요. 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낸 게 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제가 내년에 저도 이제 25주년 되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그냥 책 25주년쯤 내시나요? 되면 뭐 책은 이미 뭐 이분들이 내도 될것 내셨는데요. 같아. 저는 열심히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간사가 된 지도 이제 벌써 뭐 27년째 이제 막 이러니까 학생 수양회를 가면 이제 주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닥 새롭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제 학생 때는 막 너무 새롭고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아니 어떻게 이런 묵상을 하지? 막 이랬는데 자기가 주강사인데 뭐.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냥 그래서 좀 주광사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을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오히려 학생 평가를 보면 학생들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일종의 뭐 괴리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제가 너무 간사로 오래 살아서 그냥 저한테 너무 새롭고 신선한 것이 없는데 학생들한테는 다 신선하고 새로우니 학생 수양회를 기획할 때에는 최대한 학생의 눈높이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그냥 이건 뭐 실제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 약간 꼰대 포비아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 들을까봐 되게 조심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조언도 하지 않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키워보면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기본 원칙을 정해주고 예외가 많다는 걸 설명하는 게 쉽지. 예외가 많으니까 기본 원칙 같은 거 잊어버리고 예외만 외워 이렇게 할 수는 그렇지. 없으니까. 맞아.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는 좀 결혼 25년을 앞두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꽉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개별적인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좀 다행이라는 마음, 그리고 어떤 청년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결혼을 막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지침서가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저처럼 이제 결혼 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도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첫사랑의 회복, 그래서 좀 나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사는 부부가 있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책이 예뻐서 네. 그냥 즐겁고 이렇게 또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맞아요. 썼으니까 맞아요. 비교해보고 자기의 결혼 생활과 네. 그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네. 그 화평맘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뭐 와닿았어요? 재밌었거나? 네. 저는 이제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자들을 아니까 약간 저자들의 그런 어떤 되게 소소한 TMI들을 보는 재미들이 이제 제일 컸고요.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기록해 놓진 않았는데 이제 이 남편 목사님 전신근 형제님이 이 남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제 어떤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결혼 초기에 혹은 연애할 때 추억을 많이 쌓아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뭐 좀 서로 회의가 들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추억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이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조언을 들으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되게 반발심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말이 맞지만 왜 과거에 의존해서 현재를 살라고 하실까? 현재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어떤 자기의 뭐 신념 그걸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 잘 가꾸어 가기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그냥 참 좋다. 그렇네.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연애할 때 뭐 아이 없을 때 뭐 추억을 많이 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아이 낳고 힘들면 그걸로 버틸 수 있다. 근데 그땐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아이 낳고 사는 그런 과정들은 나중에는 그냥 다 내 생에서 스킵해야 하는 그렇지.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도 소소한 기쁨들을 찾고 그게 뭐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잘 견뎌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책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좀 아주 좋은 거든지 아주 나쁜 거든지 그리고 나쁜 거 슬픈 거 힘든 거는 그냥 뭐 아무튼 없어야 되는 것들.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자체가 다 결혼인데 그런데 아무튼 우린 이렇게 살았고 버텨내고 있으니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오면 적어도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의 그런 행복은 보장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자신감이 그냥 듣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무튼 뭐 파시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실 때에 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 너무 불안한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가 절대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뭐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뭐 일종의 뭐 간증이죠, 간증. 원리나 원칙이나 교리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한테 확실한 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부의 삶을 추천하고 또 따라올만 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이제 그 하나와 또 하나는 뭐 이제 잘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이제 부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계약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갑과 을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한 계약을 했는지. 아, 계약이 갑과 을이 되는구나. 갑과 갑이 아니고. 누가 갑이지? 대부분 갑과 그래서 보통은 뭐 누가 더 뭐 믿지는 뭐 결혼을 했다. 뭐 남자가 조금 아깝다. 뭐 여자가 아깝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을이죠. 아 맞아요. 의리 있게 사랑하는 쪽이 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튼 결혼은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계약하고 다르다는 거야? 네, 언약은 깨지 않는 뭐 이렇게 누가 더 유리하고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냥 뭐 좀 진부하지만 하나님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해서 더 나은 가정을 가꾸어가는 공동 운명체다. 근데 이것도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냥 삶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되게 고난이 많으셨어요. 이분들의 삶이. 그래서 책의 구성을 보면 이제 앞쪽은 이제 어떤 삶에서 드러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면 뒤쪽은 정말 본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써주고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어려웠고 이런 갈등 겪었고 이런 고난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본인들이 정말 삶으로 증명해내는 책이어서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미미님이 다랑어님이 어떤 게 제일 좋았냐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최근에 제일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캠프라고. 그런 걸 보시는구나. 나는 막 뭐라 그럴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갖고 네 맞아요. 너무 기행을 일삼으니까 그래요? 몇 분 보다가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 견디겠던데. 네. 흥미로워야 되는구나. 나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실제로 방송이라서 어떤 뭐 대본이 있는 거다, 뭐 저도 그런 거 볼 주작이다. 때 제일 궁금한 게 그게 이게 지금 대본대로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건가 생 라이브인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분들 어디 가서 다 뭐 인플루언서고 뭐 연예인 되려고 하는 분들이 약간 준 연예인들이 하는 건가 자기 삶 팔아가지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겠거니. 그게 재밌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리얼한 게 네, 매력인가? 되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런데도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뭔가를 되게 찾아가는데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보통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어쨌거나 부부관계가 좀 좋아지길 바라면서 이제 각종 솔루션을 막 해주니까 이제 그런 솔루션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초반에 시작할 때 늘 강조하는 건 우리는 부부 생활이 계속 유지되는 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이 그게 좋은 부부 생활이라고 뭐 우리는 장담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헤어져서 각자 사는 것이 훨씬 더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그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옛날과는 좀 달라졌죠. 그러네요. 이 옛날에도 뭐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뭐 4주 후에 다시 봅시다 막 이런 거. 그렇지. 어떻게든 붙이려고. 네, 그때는 어떻게든 정말 붙잡아 놓는 거였는데 이제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것과
그냥 이제 모르겠어요. 뭐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막 극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뭐 설정이든 아니면 진짜든 그런 걸 보면 아 그래도 우리 남편은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그럴 수 있네. 이 인간을 내가 좋게 봐야 돼, 나쁘게 봐야 돼. 그래서 남편이 되게 좋아지는 매력, 좋아하고 노말을 넘는 애들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상위 1%였구나 막 이런. 오, 아 그런 효과가 있네. 아내랑 같이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이혼 숙녀 캠프에서도 세 커플이 나와요. 한 커플씩 다루는 게 아니라 세 커플이 한 기수여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커플의 문제를 다룰 때 다른 커플 다 이제 이혼하겠다고 와 있는 다른 커플들에게 지금 요 남편 어때요? 요 아내 어때? 물어봐요. 그러면 막 좀 전까지 심지어 그 인터뷰 끝나고도 막 정말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런 이혼 숙녀하는 커플들이 우리 남편이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나는 내 아내가 저러면 다 한순간도 못 살 것 같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뭐 서로 더 낫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야.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나름 전문가들이 그래도 아무튼 가능하면 뭐 결혼을 유지하는 방면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세우는 방면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런 솔루션의 어떤 모범 답안을 묶어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분들처럼 살면 근데 이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 없는 데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 이제 그런 것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두 부부를 알지만 저라면 이 부부처럼 살긴 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책에 자기 공개했으니까 말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신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어떤 앞일을 계획하거나 뭐 미래를 대비하거나 이제 이러지 없어. 않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뭐 나름 이제 뭐 논리나 그런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무대책으로 뭐 교회를 그만둔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호련히 어딘가를 떠난다든지 저런. 정처 없이 떠나고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까지는 오마이. 움직이지 않고 막 무조건 막 어떤 해외를 막 뭐 방황하고 배회하고 부인한테 허락 얘기 없이 그렇지 않고 충격. 근데 이제 같이 그 과정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는. 문제가 많네. 맞네. 나는 하루도 못 살아.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반대편은 근데 이제 또 자매님은 또 그런 면에서 뭐 되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막 수능적이고 순종적인 건 아닌데 또 나름 계획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잘 지켜가면서 근데 남편이 또 되게 로맨틱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빈자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거 작가님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뭐 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유일한 불만이 우리 남편 되게 로맨틱하지 않거든요. 이벤트도 없고 다정한 말도 없고 뭐가 없어요. 경상도 남자한테 뭘 바라세요? 그런가 또 경상도 남자들 연대인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로맨틱한 것만 갖추면 딱 좋을 텐데 했는데 그냥 로맨틱한 남편이라 참 힘들구나. 그렇죠. 이게 그냥 계획적이고 그냥 성실하고 이런 거 좋은 거구나 해서 이제 뭐 그런 뭐 반대급부 남편이 좋아 보이는 매직 이런 것도 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로봇 청소기를 산 저희 이제 후배 가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로봇 청소기 사면 되게 좋아 편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말을 해주는 게 정말 너무 설득력이 있었는데 간사님 로봇가 청소하는데 사람이 한 것만 같겠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놓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로봇 청소기에게는 딱 그 정도 기대해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남편에게는 딱 그 정도 기대하는 거구나. 얘기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런 와 빌드업 보소. 사람 남편. 그래서 남편에게 뭐 더 이상 뭘 기대하나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없는 것보다 요즘 힘들구나. 나 힘든가? 네. 그래서 아무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부부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세요. 뭐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결혼식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결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크게 생각나는 목사님 주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기성 목사님 이제 주례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좋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커플은 없다. 다 부모님한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서 소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뭐 사내 못 사내 한다.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난 건 확실하니까 이제 그걸 지켜라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말씀이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거 읽을 수 있다. 이제 그것과 또 하나는 그건 이제 결혼식은 아니었는데 화종부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화 목사님이 이제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뭐 제도? 원리가 결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객체고 다른 주체인데 그 둘이 연합해서 실제로도 한 몸이 되고 어떤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비밀과 굉장히 닮았다.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큰 해안이었어요. 그 전에는 맨날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삼위일체는 뭐 무슨 물과 같아가지고 어느 점 밑에 가면 고체인 얼음이고 0도에서 100도에는 액체인 물이고 100도 넘어서는 수증기고 그런데 동일하게 성분의 H2O잖아. 뭐 이렇게 삼위일체 설명하는 것만 듣다가 아 실제로 삼위일체의 비밀은 이런 거 몇 가지 있어요. 뭐 사과 씨, 사과 과육, 사과 껍질. 실제로는 사과인데 3개로 분리된다.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비유죠. 네. 근데 그런 관계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책이 뭐 분류가 어떻게 서점에 가면 무슨 뭐 부부 관련 책으로 분류가 되는지 뭐 관계에 대한 책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종교로 분류가 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염두에 두고 쓰신 거는 아마 뭐 부부나 관계 쪽에 대한 분류로 쓰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책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신앙서적이다. 왜냐하면 부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알수록 결국은 어떤 뭐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은근한 결론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초보 신앙인들에게도 선물하기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전체 흐르는 기조는 네. 언약 관계. 맞아요. 그걸 믿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공동 문명체. 그래서 그런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식이 뭘 잘못했다고 자식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 자식과 부모는 약간 언약 관계처럼 느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부부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과 뭐 일촌인데 부부는 영촌, 무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라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부부야말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를 언약 관계로 전제하는 네, 거죠. 네네. 그리고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람과의 계약이 잘못됐으니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는 더 좋은 삶을 찾겠다가 아니라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서로 잘 공조해서 함께 잘 꾸려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네네. 견고한 관계로 가려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위가 밖에 있어야 안정적 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밖에 있어야 돼 뭐가. 네. 근데 두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면 쉽지 않은 거지. 그죠. 그 되게 아마 맞아요. 상담이나 그 결혼을 유지시키려고 할 때는 두 사람의 공통 권위를 설정을 할 때 그게 되는 거. 거기에 호소할 때 되는 것 같아. 공통 권위에 충실해라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 전제 약점 내지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공통 권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아니야. 그죠. 그것도 어떻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격차가 있을 때. 종교로 분리돼야 되겠네요. 그때 어떡하냐? 관계 가운데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지금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셔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치매 어머니를 열심히 돌보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 지금 교회는 다니시긴 하세요. 그래서 신앙도 있으신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의 전반적인 세계관은 되게 유교적인 세계관이세요. 아마 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들도 막 뭐 믿음 좋다는 말씀 들으시지만 되게 유교적 기독교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제가 아는 이제 어떤 기독교 철학 교수님인데 만약에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가장 세상에서 매력적인 종교는 자기가 볼 땐 자기 유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럴까 그때 좀 그냥 궁금하고 말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까 우리 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절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때문에 엄마를 돌본다기보다는 되게 유교적인 가르침에서 부부가 아무튼 신의 의를 지켜야 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뭐 조강지쳐 버리면 뭐 죄받고 이런 신념의 근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섬기는데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냥 부부의 그런 노부부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그 권위가 밖에 있는 것도 맞고 어떤 본인의 세계관이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되게 좀 고매한 일이니까 네 결혼은 놀랍고 신비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지속되는 데는 네. 종교적 권위, 종교적 가치 같은 것들이 밖에 있을 때 가능한 것 같고 옛날에 뭐 여기서 사랑에 한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게 외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권위로 뒀을 경우 맞아요. 이제 얘기는 달라진다. 완전 달라지죠. 네, 그래서 아마 제목이 뭐 결혼은 이래야 해가 아니라 이런 결혼 어때? 난 이렇게 산다. 뭐 그런 잘 지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인데 뭐 그냥 좀 뭐 글쎄 이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권태기 이런 부부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그래 우리도 이랬지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저 스스로 디스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좀 좋아 보이는 매직 뭐 이런 거 누릴 수 있다는 부가적인 정말 중요한 것 유익과 같아 그 점이 깨달아야 돼.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아니 이게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에 대해서 이런 거를 깨달아야죠 서로에 대해서. 맞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약간 꼰대 포비아를 벗어버린다면 또 젊은 친구들한테 의외로 이렇게 결혼은 이래야 해라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주주의적이고 많이 배운 엘리트 학원 선교단체 50대 간사들이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냥 좀 되게 아주 강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할 때 좀 오는 그런 시원함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책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제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결혼 넌 어떠니? 그죠?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는 접근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랑과 연합의 여정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네. 전신근 재행신님의 이런 결혼 어때? 네.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